조선시대 왕이 나라의 주인이던 시절, 그런데 왕보다 부자였던 남자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벼슬이 없어도 권력을 가졌고 왕에게 세금을 내면서도 왕실보다 많은 재산을 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진짜 돈의 주인, 왕보다 돈 많았던 남자들을 만나봅니다. 조선의 경제는 농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곧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란 곧 지주, 즉 땅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많다고 모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 최부자집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은 6대에 걸쳐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은 돈을 버는 집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가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팔지 말라. 남의 논밭을 헐값에 사지 말라. 과객에게 밥을 나누어라. 과거 보러 가는 선비에게 돈을 빌려주되 받지 말라.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남이 굶을 때 창고를 닫아두면 돈은 불었겠지만 그들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돈은 줄었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조선의 진짜 부자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삼포목 화폐 거래로 부를 쌓았고 조선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인삼. 당시 인삼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고급 약재로 거래되던 황금상품이었습니다. 개성상인들은 조선에서 캐낸 인삼을 해외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거래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어음과 신용장을 주고받으며 실제 화폐 대신 신뢰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즉 조선판 은행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500년 전 이미 조선에는 금융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 꽤 놀랍지 않습니까? 북쪽 국경도시 의주. 여기엔 조선의 돈줄을 쥔 또 다른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의주상인, 청나라 사신당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은비단말 인삼을 교환했습니다. 의주상인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한 번의 거래가 실패하면 전 재산이 날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성공하면 왕실도 넘볼만한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나라 살림이 기울었을 때 이들이 내놓은 은과 쌀이 조선을 버텨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왕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선의 경제는 왕의 세금이 아니라 상인의 유통망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벼슬도 없고 상인도 아닌 사람들은요,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예. 바로 기술로 돈을 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천의 백자 장인들은 왕실 납품용 백자를 만들어 일본 상인들이 금으로 사가게 했고, 경기도 수원의 대목수들은 궁궐보건공사 하나로 평생 쓸 돈을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신분상으론 천민 취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왕실 납품업체이자 오늘날의 하이엔드 장인 브랜드였습니다. 손끝이 곧 재산이었다. 이 말은 조선시대 기술자들의 삶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 조선의 부자 공식에는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양반과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합치는 경제적 결합이었습니다. 명문가들은 사돈을 맺기 위해 막대한 혼수와 땅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양반의 절반이 빚을 졌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혼인은 곧 투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집안은 무너졌지만 어떤 집안은 백년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가장 빨리 버는 길은 권력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르면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지방 수령은 지역의 자원과 물자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백성들이 세금에 허덕이는 동안 일부 관리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무겁고 왕의 칼은 냉정했습니다. 조선의 진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천하지 않다. 경주 최부자집이 6대에 걸쳐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돈을 선하게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성상인들이 신용을 중시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오래갑니다. 그건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땅으로 기술로 상업으로 신뢰로. 하지만 그 부를 지키는 건 오직 하나,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왕보다 부자였던 남자들.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아는 법보다 돈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